안녕하세요. 제가 다녀온 길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이라는 곳입니다. 일명 까미나라고도 불리는 800km에 달하는 그런 길이에요. 800km라고 하면 아마 잘 감이 안 잡히실 건데 하루에 20km씩 40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고요.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90km입니다. 그 먼 길을 전 요놈을 데리고 걷고 왔어요. 왜 전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됐을까요? 그리고 왜 7살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야 했을까요? 그때 제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길을 잃은 느낌이다.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혼란스럽다.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저 길이 맞는지 누구도 힌트조차 주지 않는다. 혼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다. 그때 저는 둘째 아들을 막 낳고 직장에 복귀한 워킹맘이었습니다. 또 그 당시에 팀장을 갓 달아서 좀 뭔가 퍼포먼스를 회사에도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. 애가 둘이 됐으니까 육아도 따따블이 되고요. 팀장이 됐으니까 어깨에 부담은 되게 많아졌어요. 그래서 전 저를 다그쳤습니다. 그래, 잠을 줄이자.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자. 분단위로 생활을 하자. 그렇게 저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는데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진창에 빠지는 느낌이었었고 급기야 저희 큰애기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. 그때 병원에서는 저희 아이에게 여기서 병명을 밝히긴 좀 힘들지만 심리치료, 물리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을 많이 지속적인 치료를 권하셨고요. 거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를 권하셨고 나는 나 하나도 길을 잊어버렸는데 왜 애까지 이래?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인생에서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전 그 여름에 병원 치료를 받는 대신 회사를 그만두고 산티아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. 이 길은 갈림길마다 노란색 화살표 혹은 조개가 있어서 방향을 가르쳐줘요.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분들이 삶의 이정표 혹은 쉼표를 찾아서 이 길을 오십니다. 이 길을 걸은 첫날 애한테는 800km가 거의 테러예요. 저는 이 길을 걸을 이유가 있지만 애한테 800km는 거의 테러죠. 첫날 10km를 걸은 저희 아들이 울면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.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네가 이 길을 같이 걸어주면 엄마 마음도 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같이 걸어줄래? 그렇게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. 제가 간 이 산티아고, 즉 까미노 길은 인생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길에서 이고 매일 지고 가야 하는 그 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와도 너무 똑같았어요. 보통 이 길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줄이고 해서 7km, 8km 정도로 걸어가세요. 근데 저는 제 배낭을 메고요, 아들 배낭도 메고요, 그리고 옆에서 못하겠다, 밥 사달라, 아이스크림 사달라 징징대고 울던 27km의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. 그럼 제 인생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가요? 떠난 이 길은 워킹맘의 삶과 너무 똑같았어요. 새벽 5시에 애를 어르고 달래서 깨워서 먹여서 입혀서 이 길을 출발해야 되는, 익숙하시죠? 아침마다 침대에 있는 애를 어르고 달래고 깨워서 옷 입혀서 씻겨서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하나씩 거의
쳐넣다시피 넣고, 그리고 아침 9시에 새로운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앉는 그 워킹맘의 생활과 도망가는데 너무 똑같았어요. 전 그때 당시 자기 짐 하나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자기 배낭 하나만 챙겨서 떠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. 제가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혼자 찍고, 그리고 자기 혼자 꾸미고 먹고 아침에 그 출근하는 그 싱글들이 그렇게 우아해 보였던 것처럼요.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, 말도 안 통하는 그 길을 갔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을까요? 저는 그 길에서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못했어요. 오히려 남들이 걷는데 폐가 되면 안 되지, 나와 우리 아들이 폐가 되지 않게 더 조심히 걸어야지, 더 완벽하게,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걸어가야 돼,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, 누구보다 밤늦게까지 루트를 짰고요. 그렇게 또 모든 준비를 혼자 해야 한다고 그렇게 걸어갔었습니다.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런 거였어요. 나이 40에 길을 잃고 왔는데 그게 뭐가 자랑스러워? 회사 때려치우고 온 게 뭐가 자랑이야? 그리고 내 애가 아픈 게, 그리고 그런 애를 아프게 내버려 둔 내가 뭐가 잘못이야? 전 그런 생각을 가득 안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루치인 20km를 다 걷고 나서 완전히 뻗어서 마을에 도착했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. 잠을 잘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걷던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. 나 택시 좀 불러달라고. 왜냐면 이 길은 버스나 택시를 걷는 건 반칙으로 여겨요. 자기 짐을 지고 온전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택시는 거의 안 이용했어요. 근데 그날은 햇볕은 너무 뜨겁죠. 40도나 되죠. 애는 퍼져 있죠. 이미 나도 지쳤죠. 그래서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저를 딱 보는 거야. 여기 건장한 남자가 3명이나 있는데 왜 택시를 불러? 저도 응? 우리가 같이 걸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그러더니 정말 자기 배낭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27kg의 저희 애를 무등을 태우고 그 땡볕으로 걷는 거였습니다. 3명이서 저희 아이를 번갈아서 3시간을 저 땡볕 속에서 걸어가는 내내 제 마음은 편했을까요? 어떻게 갚아야 되지? 뭘 사야 될까? 내가 알고 있는 폐라는 그 범위를 다 넘어섰는데 나는 저희들한테 뭘 갚아야 되지? 이런 생각으로 정말 저 내리쬐는 태양보다도 제 마음은 더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3시간 뒤에 이 세 친구가 저희 아들을 숙소 앞에 딱 내려줄 때 막 너무 고마워, 말만 해, 다 사줄게, 밥, 술, 말만 해.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. It's fun. 내가 잘못 들었나? It's fun. 그런 의례적인 얘기 하지 말고 원하는 걸 얘기를 해. 나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되겠어. 뭔데? 뭘 사줄까?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는 즐거웠어. 진심이야. 이 길이 사람들이 너에게 베푸는 호의를 좀 받아들여봐.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나는 내 아이를 남에게 폐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구나. 보통 사람들은 기쁜 것, 소중한 것들은 남들과 나누려고 합니다. 그리고 힘든 것, 부끄러운 건 숨기고 싶어 하죠. 나는 내 아이가 남에게 폐가 되는 존재였구나. 그렇게 난 생각을 했었구나.
워킹맘으로 사는 내내 나에게는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, 남들은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걷고 싶어하는 저 아이를 나는 27kg의 짐처럼 생각했구나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이 27kg의 짐 덕분에 전 그 길에서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지금도 기억나는 건 새벽에 깜깜할 때 사인이 안 보여요. 그래서 나 애랑 같이 가기 좀 무서워, 이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마다 골목마다, 길목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이쪽이야, 오른쪽이야 라고 가르쳐줬던 커플이 있었고요. 그리고 본인이 지체 장애자라서 목발을 짚고 그 길을 걷고 있다가 저를 보고 네가 더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행운을 빌어줬던 그런 분도 계세요. 한국 분들은 거의 가족이 됩니다. 총각들인데 저희 잘못 만나서 아침마다 애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해야 했던 분들도 계시고, 미래의 제 데모도 만났습니다. 정말 부끄러웠던 건 그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은 제 아이와 함께 그 순간을 걷는 걸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. 저 혼자만 제 아이가 패라고 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. 이 길을 다녀와서 인생을 바꾼 분들은 굉장히 많으십니다. 올레길을 만드신 분도 있고요. 다음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제 인생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우선 남편도 그대로고요. 아들 둘도 그대로입니다.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나에게 27kg, 직장맘인 나에게 27kg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. 전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.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? 당신을 진짜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그때 다녀와서 썼던 글로 오늘 이 강연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좀 읽겠습니다. 시간이 흘러 세상의 잣대에 이리 치이고 저리 휘둘리다가 길에서 배워온 것들을 홀라당 까먹고 남의 여정에 곁눈질하고 있을 나를 위해, 또 혼자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을 나를 위해 지금 이 기록을 남겨. 잊었니? 매일 밤 배낭을 엎어가며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야만 보잘것없던 낡은 소품 짐들을 다시 정리해야지만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잖아. 왜? 또 남의 길, 남의 속도에 신경을 쓰는 거야? 내가 가진 짐을 소중해야 한다는 거, 내 까미노는 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걸 또 벌써 까먹은 거니?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